자, 개발 호재를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어요. 사실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용산 하면 딱 떠오르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뭐 서울을 넘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개발 호재가 많은 곳 중 하나가 바로 용산이잖아요. 네. 우리가 뭐 개발 호재를 쭉 나열하면 이 개발 호재만 1시간 넘게 나열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좀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근데 용산에 대한 개발 호재 많은 거는 사실 다 알아요. 네. 제가 전에 두 번째 편 때 수색 증산 뉴타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사람들이 수색 증산 뉴타운 무시하지만 개발 호재 엄청 많다면서 개발 호재 막 얘기하고 뉴타운은 오히려 분량 좀 작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용산 역시도 한남 뉴타운 얘기할 때 용산의 개발 호재를 얘기 안 하면 문제가 되지만 사실 이거는 너무 유명해서 굳이 제가 다 일일이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로만 딱 정리했는데 간단하게 보면 일단 용산공원 네. 딱 가운데 이렇게 있고 배산 임수의 뭐 명당이다, 뭐 주변에 고급 주택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저희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서울에 딱 3개 환승역이 있죠. A 노선이 환승하는 서울역이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용산역에 GTX B가 들어서고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한강로의 특기구역들 쫙 있고 밑으로는 이제 동부 이천동이라든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었던 게 개발 호재는 긁지 않은 복권이다 이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뭐 뚜껑 까서 돼야 이제 되는 건데 국제업무지구 다 철거 끝났거든요. 뭐가 네. 되긴 할 거예요. 뭘 짓던 간에. 근데 우리가 청사진처럼 진짜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설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들어설 건지 이건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것들이 복권을 긁더라도 뭐 사실 꽝이 나올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확실한 것만 얘기해보자면 일단 용산공원 이거는 사실상 추진이 다 확정된 거나 다름없고 미군들 다 평택으로 이전하고 있고 개발하자 뭐자 얘기해도 박원순 서울시장님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님이라든지 뭐 여기는 공원으로 들어서야 된다라는 거를 명백하게 여러 번 얘기했었거든요. 5월 달에 일부 구간을 개방을 할 거예요. 그 앞에 이제 그 주공에서 지은 그 조그만 아파트 촌이 있어요. 그거 아마 거기는 개방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또 확실한 거 보면 세 군데가 있죠. 네. 여기 유엔사, 수성구, 캠프킴 여기 세 군데가 정말 알짜 지역들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유엔사 부지 같은 경우는 낙찰이 됐었죠. 네. 11 건설에서 1조 552억 네. 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낙찰이 돼서 낙찰 금액만 거의 평당 7천만 원에 가까운 그런 금액이다 보니까 얘는 그럼 도대체 분양가를 얼마를 해야지 수지 타산이 맞는 거야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유엔사 부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실 입지가 더 좋은데 수성부 얘네들은 한강부이거든요. 이런 위치들 만약에 분양이 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가장 확실한 호재다. 한남 뉴타운 자체가 그냥 호재인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다 얘기를 안 하더라도 얘는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바로 용산 민족공원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대해서는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대단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이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면적이 늘었어요. 그래서 최근 기사 찾아보면 303만 제곱미터래요. 그러면 303만? 감이 안 오잖아요. 평으로 환산하면 90만 평. 그렇죠. 대충 나누면 되니까 3.3 정도 네. 나누게 되면 나오죠. 90만 평인데 90만 평이라 해도 이게 얼마나 넓은지 감이 안 오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서울숲이 18만 평이에요. 서울숲의 5배. 어마어마한 공원이 바로 서울 한복판에 들어선다. 우리 여러 번 얘기들 하잖아요. 딱 진짜 절대 부촌 할 때 숲을 껴야 된다. 센트럴파크, 하이드파크 얘기들 많이 하는데 센트럴파크 면적이 100만 평. 네. 하이드파크가 75만 평. 이런 면적들을 봤을 때 용산 민족공원이 우리가 그동안 없었던 그런 규모라서 상상이 안 되는데 이게 완성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대형 호재다.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정말 굵직한 진짜 지도를 바꿀 그런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설치 안 하고 그냥 나무만 심어놔도 대단해요, 진짜. 그렇죠. 네. 한남 뉴타운 그 절대 부촌의 상징 공원이 들어서는 곳이니까 주목하면 좋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입지가 그냥 워낙 알토란 같은 그런 입지예요. 주변이 다 비싸요. 보통 뉴타운 지역들 보면 딱 마시종님께서 처음에 임장 가보면 놀란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 가보면 용산이야? 여기가 한남동이야? 할 정도로 완전 그냥 후줄근해요. 거기를 그렇죠. 차가 못 들어가. 맞아요. 차가 못 들어가. 예, 걸어서
그러니까 제가 일반인들 데리고 다니면 힘들어해. 예, 그렇습니다. 진짜. 지하철에서 딱 네. 내려가지고 완전 진짜 등산하는 코스를 등산이에요, 등산. 맞아요. 가게 되고 낮에 가도 와 이게 동네가 왜 이래 그러고 밤에는 솔직히 저도 무서워요. 맞아요. 밤에 다닐 수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네. 오죽하면 전세 금액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전세 금액이 여기가 5천만 원짜리 전세가 있어요. 3천만 원짜리 전세가 있고요. 아니 위치가 이렇게 좋은데 전세 금액이 왜 이래? 라고 하면 직접 가보시면 아 그렇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정말 낙후돼 있죠. 이 한남뉴타운 빼고 딱 다른 데를 보면 눈이 돌아가는 위치예요. 바로 이태원역 위쪽에는 진짜 재벌가 회장님들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좀만 더 옆으로 가면 나인원 한남 여기 결국 분양을 못하고서 네. 전세로 들어가면서 후분양을 왔잖아요. 전세 금액만 40억, 50억. 그냥 그 관리비만 그냥 돈 100만 원, 200만 원 나가는 곳이에요. 예, 월세잖아요. 저게 되게 비싸요. 월세만 해도. 장난 아닙니다. 예.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들어가려고 했었던 데가 바로 나인원 한남. 경쟁률이 5대 1인데 저거는 진짜 가수요가 아니라 다 진짜 수요 5대 1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재벌가의 3세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분도 떨어졌어요. 넣었다가. 이게 저희가 어. 이거 여담인데 네. 여기를 구경하고 싶어서 모델하우스를 그래서 신청을 하는데 저희 원래 보통 부동산에서 모델하우스 보고 싶어요라고 하면 그냥 따로 빼서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나름 이름 없는 부동산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전혀 일치 없었고요. 맞아요. 그러고서 네. 들어가려고 할 때 재산 검증을 했었어요. 왜냐면 쓸데없이 살 능력도 안 되는데 오지 말란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시 가격으로 100억이 넘는 걸 인정해야지 됐었어요. 시세도 아니고 공시가로 100억을 어떻게 해?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있는 부동산들 다 등기 다 떼가지고 그러고 친척이에요. 뭐 해가지고 그냥 다 모아가지고 그때 그러고서 구경하고 갔는데 와 이게 눈 돌아가는 곳이 바로 나인원 한남이었다. 네네. 지금은 입주도 다 한 나인원 한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남들 여기도 어마어마하죠. 네. 진짜 부촌의 상징 같은. 그러니까 어제 호가 올라온 거 봤는데 100억, 101억. 장난 아닙니다. 펜트하우스긴 하지만 어제 101억짜리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는 유엔 빌리지. 여기는 진짜 고급 빌라의 상징 같은 곳. 아마 한강 조망권으로는 최고의 주택 부지가 아닌가 싶어요. 네. 어디보다도 제일 멋있는 한강뷰가 나오는. 이제 4번 얘기했죠. 네. 11 건설에서 낙찰받았다는 유엔사 부지. 그 네. 밑에 이제 수성부 부지도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부 이촌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도 한창 진행되고 있고 또 완성된 레미안 첼리투스. 얘네들도 나중에 향후 10년 뒤에 보면 아 진짜 한강변 랜드마크가 될 만한 동네다. 이걸 볼 수가 있어서 그냥 바로 한강 건너가기만 하면 압구정, 반포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주변은 다 부촌인데 한남 뉴타운만 허름하게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아파트가 들어서면 정말 가격이 얼마가 될 건지는 상상만 해봐도 그냥 금액들이 쫙 올라가는 그런 입지가 바로 한남 뉴타운이다 라는 걸로 입지는 딱 이것만 봐도 사실 끝나요. 네. 한남. 그런 데가 한남 뉴타운. 구체적으로 구역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1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됐어요. 우리가 일몰 돼가지고 끝났고 여기는 그냥 뭐 후줄근하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태원역 하면 상권들 있잖아요. 이 한남 1구역 쪽이 해제가 되면서 상권들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되게 특색 있는 외국 음식점들도 막 들어서고 한남 1구역은 오히려 해제되고서 오히려 이런 상업시설로 바꾸려는 수요들 때문에 오히려 금액이 더 올랐어요. 제가 잘 가는 식당도 거기 다 있어요. 한강 1구역에 대부분 있습니다. 잘 아시겠네요. 예. 아 맞아. 빠숑님 용산 사신다라고. 근처 살아요. 아, 네, 좋은데 사시네요. 이제 한남 네. 1구역 그렇게 해서 변화가는 모습들 아마 잘 보실 것 같고요. 네.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워낙 상권들이 네. 원래 상인들이 있으면 개발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재척을 시키면서 세대수는 좀 규모가 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사업성은 올라갔다. 그렇죠. 그리고 사업 속도도 앞으로 창창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한남 2구역이고요. 네.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규모가 일단 장난 아니에요. 5,800세대. 그냥 얘 하나가 어지간한 뉴타운급
구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뭐 신림 뉴타운 이런 데보다 더 크지 않아요? 맞아요. 1기 10억 뉴타운 중에서 왕십리 뉴타운, 도심권에 있었다는 첫 번째 뉴타운인 왕십 뉴타운도 5,600세예요. 왕십 뉴타운 1, 2, 3구역 다 합쳐서 텐스랑 이런 거 다. 네. 센트라스 다 합쳐서. 센트라스, 텐제일 다 합쳐가지고 5,600세대인데 네. 얘네는 한남 3구역만 5,800세대예요. 이게 네. 어마어마한 그러네요. 거거든요. 그리고 한남 4구역, 5구역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만 보더라도 간단한 구역별 특징들이 보이는데 한남 3구역은 가장 크다. 그리고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일단 한강은 안 보이겠구나. 이런 게 보일 수가 있고 하지만 역과 가깝다. 이태원역과 가깝고 이런 상업시설들 이용하기가 좋겠다. 이런 것들이 보일 거고요. 한남 4구역은 후술하겠지만 사업성이 좋아요. 네. 사업성이 좋고 그리고 한강도 조망이 가능할 거고 네. 한남 5구역은 한강 조망을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딱 널찍하게 있잖아요.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한강 조망 당연히 있죠. 근데 크잖아요. 뒤쪽에 배치될 수도 있고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 중간쯤 같은 경우라든지 여기가 동호수 추첨 잘못 받으면 한강 조망 못 봐오고 이러는데 한남 5구역은 길쭉하게 한강변에 널찍하게 있고 한남동이 전체적으로 구릉지예요. 맞아요. 근데 한남 5구역은 평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좋아하시는 분이 한남 5구역을 들어가고 또 옆에 용산 민족공원까지 네. 바로 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남 5구역이 비싼 이유를 입지만 보더라도 안다.